자기장 단원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수식적인 게 조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기존 것보다는. 그렇다고 역학만큼 들어가 있진 않으니까. 116페이지인데 116페이지를 그림을 일단은 쭉 보고 잠깐만 어디를 먼저 잠깐 보고 넘어가냐면 119페이지예요. 119. 119페이지 맨 위에 그림 4가지가 있는데 이게 중학교에서 가지고 와야 하는 이게 기억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N극이 가까워지냐 멀어지냐 뭐 S극이 가까워지냐 멀어지냐에 따라서 유도의 방향이 어떻게 표현되느냐는 이미 다 뽀록이 나 있는 상태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기억을 뭐 고스란히 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그거부터 점검을 좀 하면서 갈 거예요. 항상 이제 패턴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 똑같아요. 방향 한번 세기 한 번. 모든 힘은 방향 한번 세기 한 번. 지금 배우고자 하는 거는 자기력이에요, 자기장이에요. 자기장이잖아요.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력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방향 한번 세기 한 번. 방향 한번 세기 한 번. 이 관점으로 맞추시면 항상 사건은 원활하게 해결이 좀 될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 내용 간단하게 정리만 해보면 유도, 전류. 목적은 유도, 전류지만 전류를 유도하는 거는 우리가 아니에요. 목적은 유도, 전류를 배우는 거지만 전류를 유도해주는 건 우리가 아니야. 전류를 유도해주는 건 누가 해주는 거야? 기전력이라는 애가 전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간은 전류를 다이렉트로 만들기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류를 I라고 쓸게요. 자, 얘를 유도하고 싶으면 무슨 법칙을 이용해서 얘가 유도되게 돼야 되냐면 오메 법칙이죠. 오메 법칙. V는 IR. 그러니까 R분의 1에다가 V. 얘를 유도하는 거예요. 원래 이거 넘어가면 V는 IR이죠. 그러니까 너를 만들고 싶지만 너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가 만들어져야 너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게 이제 오메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가 오메 법칙. 그러면 얘를 만들어주는 법칙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법칙? 얘를 만들어주는 게 무슨 법칙? 그게 패러데이 법칙이야. 저 V 값을 유도하는 법칙을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그래요. 요걸 패러데이 법칙. 자, 그럼 도대체 요거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우리가 목적 중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유도하기 전에 우리가 중학교 내용을 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중등에서는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하나? 잘 모르겠는데. 자, 어찌됐건 중학교 때 우리가 유도 전류의 방향을 판단하는 법을 배워요. 유도 전류의 방향을 판단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뭐 또렷하게 배우는 건 아니에요. 또렷하게 배우는 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뭐 청개구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N극이 가까워지려고 뭐 오지 말아라 뭐 가려 그러면 막 가지 말아라 막 이지랄 한다고요. 중학교 때는. 그러면서 뭐 나름의 규칙을 손가락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원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학에 있는 내용을 좀 끌어와야 돼요. 뭐 이 설명을 들으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원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과정이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으므로 우리는 논리관계에 뭐 어떤 오류가 없었으면 믿고 쓰자라는 어떤 믿음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의의 뭐 어떤 절연된 뭐 빨래거리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실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 원통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아무 의미를 가지지 않는 원통이다. 여기다가 코일을 이제 감아 놓을 거라고요. 코일을 뱅글뱅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코일을 감아요. 요게 코일이 이렇게 다 감겨 있는 거야.
동그란 걸 껴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감아놓은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끊어진 게 없어요.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배터리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기에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체적으로 여기에 전류가 공급될 리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 상태로 끝.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자, 선생님이 자석을 하나를 세팅을 할게요. 자, N극이든 S극이든 어찌됐건 세팅을 하고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요거를 이제 밀거나 당기거나 할 거예요. 얘를 밀거나 세팅을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한번 밀어볼 겁니다. 한번 밀어볼 건데, 자, 사람이 자석을 밀어요. 자, 역학을 하는 거 지금 역학적으로 생각하세요. 사람이 자석을 밀어요. F만큼 밀었고요. 자, 이 힘을 특정 거리 S만큼 밀고 갈 겁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역학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좌우의 이동을 할 때랑 상하의 이동을 할 때랑 좌우의 이동을 할 때 문제풀이가 좀 더 한결 쉬워요. 왜 그러냐면 상하의 이동이 없으면 무슨 에너지는 관여를 못하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관여를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무슨 에너지만 신경 쓰면 돼요. 운동 에너지만 신경 쓰면 돼요. 운동 에너지. 그러면 선생님이 뭐 이 자석, 뭐 질량 20mkg짜리 자석한테 힘을 F를 줘서 S만큼 유지하면서 밀고 갔다면, 그러니까 F를 유지하면서 S를 밀고 갔다면 이 자석 입장에선 받은 1의 양이 얼마니까? F? S니까 1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자석은 운동 에너지가 얼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냐면 얼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어요? F? S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이 FS만큼 증가가 해야 되는데 이거보다 값이 적게 나온단 말이에요. 실험 데이터를 측정을 해보면 FS만큼 밀었으니까 FS만큼 에너지를 준 거고 자석 입장에서 FS만큼 밀림을 당했으니까 자석 입장에서는 FS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었어야 하는데 데이터를 측정하면 항상 늘지 않더라는 거야. 그럼 동시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자석이 갑자기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자석이 아니라 이 코일이.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얘를 가까이 가져가면 얘가 도망가 버린다고, 절로. 이렇게 도망가. 반대로 선생님이 자석을 여기서 붙여놓고 있다가 이렇게 끌고 오면 얘가 같이 딸려온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험을 안 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으셔야 돼요, 그냥. 응? 아, 이런 실험적 데이터가 있구나. 그럼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사건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의 사건. 자, 밀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우리가 예측했던 운동 에너지 결과값보다 항상 적게 나왔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얘는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접촉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얘가 이동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얘가 정지하고 있었는데 이동이 생겼다는 얘기는 정지하고 있던 물체가 속도가 생겼다는 이야기고 정지하고 있던 물체가 속도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가속 운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속 운동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F는 ma에 의하여 A 값이 0이 아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F는 ma에서 R자임도 0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라고. 중학생들은 잘 들으세요. 중학생들은 방금 선생님이 한 말에 이 순서 있잖아요. 이 순서를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외우는 건 안 돼요. 하지만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정지하고 있다가 속도가 생겼어? 그러면 속도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 속도가 변했다라는 걸 통해서 어떤 다음 단계를 추측했냐면 가속도가 0이 아니었다는 걸 추측한 거예요. 가속도가 0이 아니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1단원 학습 목표 F는 MA에 근거해서 우변이 0이 아니었으니까 F, 좌변이 0이 아니었을 거다라는 결론까지 추측하는 거. 이걸 글로 쓰고 말로 하면 특목고등학교를 가는 거예요. 누구나가 당연하게 생각하죠. 멈춰있던 애가 움직였으니까 힘을 받았겠네요. 라는 거는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왜 힘을 받았다고 판단해야 하는가? 그 단계를 글로 쓸 수 있고 말로 할 수 있으면 구술 면접을 하는 거고 논술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연대 논술 같은 경우가 물리에서는 좀 어려워요. 뭐 여러분들 때도 논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너무 당연한 그 표현을 글로 논리적으로 단계 써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합격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말이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보다는 인식하고 내가 이런 결론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 단계까지 매우 논리적으로 다가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인식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선행학습 하실 때는. 자, 그럼 다시. 첫 번째 사건은 운동 에너지가 예측했던 것보다 증가 안 했어요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얘가 힘을 받았군요. 라는 두 번째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자, 내가 밀어요. 그랬더니 얘가 밀렸대요. 그럼 얘가 힘을 어찌됐건 어디로 받은 거예요?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힘을 받았다는 거죠. 얼만큼의 무슨 힘을 받았는지 나도 몰라요. 근데 어찌됐건 왼쪽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힘이라고 하는 것은 뉴턴의 제3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알겠죠? 반드시 누군가가 누군가와 상호작용해야 돼요. 그러면 자석이 얘를 밀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접촉은 안 했지만. 응? 그러면 선생님, 자석이 밀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또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자석을 빼고 사람이 혼자 손으로 이질을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석 빼버리고 사람이 혼자 손으로 이질을 하면 얘가 반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석이 있으면 반응을 하니까 자석이 얘를 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석이 얘를 밀었으면 얘도 얘를 반드시 밀어야 되는 거예요. 얘도 얘를 반드시 밀어야 되는 거고, 아, 요만큼 사람이 민 힘도 일에 관여했지만 알 수 없는 누군가도 일에 관여했고, 운동 에너지를 바꾸는 건 무슨 힘이 한 일의 양이니까? 알자 힘이 한 일의 양이 운동 에너지를 바꾸니까, 아, 요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너만 일에 관여한 게 아니라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반대인 누군가도 일에 관여했기 때문에 다운됐었다라는 결론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실험을 정리하셔야 되냐면, 우리의 목적은 이거예요. 아, 다가갔어. 그랬더니 서로 인력이 생겼어, 촉력이 생겼어. 미는 힘이 생겼어, 당기는 힘이 생겼어. 미는 힘이 생겼잖아요. 그걸 인력이라 그래요, 촉력이라 그래요? 촉력이 생겼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사건을 이렇게 정리해보자는 거예요. 자, 저 코일이 있는데, 저 코일을 뭐 이렇게 그리기 매번 힘드니까 선생님이 옆에서 그냥 이렇게 하나만 그릴 거예요. 약간 두껍게 그려서 원근법을 적용한 느낌. 요 코일의 느낌을 이해 가나요? 요 3D예요, 지금. 이렇게. 괜찮아요? 코일을 이렇게 본 거라고. 여기 두꺼운 쪽, 앞쪽. 이 상태에서 얘가 N극이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N극이 가까이 가. 자, 그럼 N극은 자기력선이 나가는 방향이에요? 들어오는 방향이에요? 여러분 설명 잘 들어야 돼, 이거. 지금부터. N극은 자기력선이 나가요? 들어와요? 나가는 방향. 좋아. 자, N극은 자기력선이 나가는 방향이에요. N극은 자기력선이 나가는 방향인데, 서로가 서로를 밀었대는 거는요, 얘도 얘를 밀었잖아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밀림을 당한 거니까, 여러분 자석이 눈이 있는 건 아니죠. 자석이 눈을 보고서 쟤 뭐야, 자석 아니네? 꺼져,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밀림을 당했다는 건 내 앞에 누가 있다고 상상이 가능한 거야. 무슨 극이 있다고? N극이 있었다고 상상이 가능한 거죠. 뭐 어디선가 S라고 들린 것 같은데. N극을 미는 건 N극이야. 그러니까 이 코일도 반드시 자기력선을 나가는 방향으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척력이라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자석이 아니잖아요? 자석이 아닌데 이렇게 자기력선을 만들었었다는 건 이 부분의 전류가 어디로 흘러야 돼요? 아래야 위야? 아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렀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아, 그럼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다가가려고 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자기력선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못 밀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청력받고 제가 날아갔다는 얘기인데, 물론 얘가 뭐 고정돼 있었을 수도 있지만, 고정돼 있으면 얘가 뭐 이렇게 시소처럼 이렇게 움직였겠죠. 뭐 막 날아가는 게 아니라. 요 느낌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야. 요 느낌을. 자, 그럼 반대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이제 빠르게 여러분들 방향으로,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 느낌으로 딱 방향을 빨리빨리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방향을 결정하는 건 선생님이 빨리빨리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빨리 이미지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자, 다가갔어요. 그럼 인력, 청력? 청력. 다가가면 청력. 자, 청력이, 왜 청력이냐면, 일단 하고 할게요. 자, 다가가죠? 그러면 청력이 생긴대요. 밀어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S극은 자기력선이 나가는 방향이에요? 들어오는 방향이에요? 들어오는 방향이에요. 들어오는 방향. 자, 들어오는 방향인데 청력이 생기려면 얘 입장에서 이 코일이 여기에 무슨 극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야? S극처럼 행동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도 자기력선이 들어오는 방향이었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려면 여기에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야 돼? 위로 흘러야 자기력선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 위쪽 방향인 걸 캐치하는 생각. 이걸 유도전류의 방향. 이걸 중학교 때 해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걸 배운 게 아니라, 아직 우리 고등학교의 본론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요 방향을 예측하는 것을 중학교에서 끌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를.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를 한번 가보면, 가보세요. 여러분, 전류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전류라는 말 자체가 에너지는 아니에요. 전류라는 말 자체가 에너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 V는 IR 있잖아요. 간단하게만 보면 요 V라고 하는 단위가 볼트고 I라는 단위가 암페어잖아요. 근데 볼트라고 하는 단위는 사람 이름이에요. 쉽게 말하면. 암페어라고 하는 단위도 사람 이름이랍니다. 그러면 이 볼트라고 하는 것도 어떤 물리적 개념을 사람 이름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볼트라는 것도 원래는 줄 퍼 쿨롱이라는 단위인 거고요. 요 암페어라고 하는 것도 쿨롱 퍼 세컨드라고 하는 단위예요. 그러면 요거를 두 개를 딱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쿨롱은 의미적으로 사라지고 줄 퍼 세컨드, 그러니까 1초당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의 곱한 양이 에너지라는 표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류 자체는 에너지는 아닌 거예요, 원래는. 전류 자체는 에너지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전류가 흐르려면은 얘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건 반드시 에너지가 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어찌됐건. 왜냐면 얘가 없는데 얘가 생겼을 리는 없어요. 여러분 다시 봐봐요. 없던 전류가 흘렀죠. 자석의 움직임을 통해서 자기장의 변화, 그건 좀 이따 할게요. 어찌됐건 자석의 움직임을 통해서 없던 전류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없던 전류를 만들었다는 건 없던 전기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없던 에너지는 생길 수가 없어요. 갑자기 짠 하고 생길 수 없단 말이야. 없던 전류가 흘렀어? 아, 없던 전기 에너지가 생겼구나. 없던 전기 에너지가 생겼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여 누군가가 반드시 잃어버렸겠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잃어버렸다? 그럼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자석이었다는 거예요. 원인 제공자. 자석의 움직임이죠. 자석 자체가 아니라. 자석의 움직임으로써 생긴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의 에너지가 너한테 넘어갔어요. 그죠? 왜냐면은 사람이 밀면 얘도 사람을 밀어요. 근데 얘가 S를 이동하면 사람도 따라왔을 거예요. 그럼 사람은 에너지를 잃는다.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반대죠. 그럼 사람이 잃어버린 에너지를 자석에게 넣어줬는데
자석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여기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자석의 존재 자체가 에너지를 넘겨줄 수는 없고 자석의 움직임을 통해서 에너지가 넘어가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자석의 움직임을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에 에너지를 내가 많이 만들고 싶어. 여기에 에너지가 많이 생기게 하고 싶은 거야. 즉, 여기에 전류가 많이 흐르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가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야. 얘가 그럼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움직임을 제공하는 게 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 거야. 이 코일이 에너지를 많이 얻으려면 결국은 여기에 있던 에너지가 갔다가 일부 에너지가 또 일로 오는 거니까. 여러분 100%다 넘어올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얘가 움직여야 되니까. 얘한테 운동 에너지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 정도가 넘어갔다면 한 30 정도 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느낌상 얼마씩 넘어갈지는 나중에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에너지를 많이 잃어버리면 여기로 에너지가 많이 넘어왔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 청력이 셀수록, 잘 들어요? 비례반비례하는 거 지금부터. 청력이 강할수록 이 F가 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림이 좀 지워져서 미안한데 이게 세다는 거예요. 청력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강한 자석을 쓰라는 거죠. 더 강한 자석을 쓰면 더 강한 청력이 생기고 더 강한 청력이 생기면 똑같은 FS일지라도 S는 인간이 결정하는 거니까 똑같은 FS에서 요걸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럼 에너지가 좀 더 많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또는 사람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걸 생각해야 돼. 사람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쪽을 생각해야 돼. 사람이 천천히 움직일 때보다 똑같은 1초를 줄 테니까 1초보다 1초. 사람이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일수록 사람은 에너지 소모가 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다면 에너지가 더 많이 넘어간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에너지의 소모로부터 절로 에너지가 전달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정리하면 자,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석과 근데 이게 꼭 자석이라고는 이제 안 할 거지만 좀 이따 정리할게요. 자석과 코일 사이에서의 인력과 청력을 여러분들이 구별하면서 방향은 유동적으로 따져야 돼요. 이거는 물론 4가지 경우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뺏어오기 위해서는 인력이 되어야 하는구나. 에너지를 뺏어오기 위해서는 청력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거는 상황적으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연습할게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가 코일의 앞쪽. 자, 태은아 이거 우리 그때 되게 많이 연습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오른쪽으로 이동시켰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오른쪽 속도가 있어요. 5. 그럼 어찌 됐건 간에 얘한테서부터 얘의 이동 방향이 오른쪽이면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얘가 뺏어 와야 되잖아요. 얘 입장에서 얘가 가진 에너지를 뺏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에너지를 잃어야 되는 거죠. 얘는 에너지를 잃어버려야 되니까 힘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얘는 에너지를 뺏겨야 되니까. 그러면 이 힘을 얘가 제공한 거니까 서로 인력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얘가 뭐 S극이었다. 만약에. 그러면 S극인데 잡아당기려면 얘는 여기가 무슨 극처럼 행동해야 된다. N극처럼 행동했어야 된다는 것이고 N극처럼 행동하기 위해서는 자기력선이 나가는 방향을 선택했어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전류가 이렇게 흘렀었겠구나 라고 요 방향을 판단하는 거야. 이 방향을 예측하는 거 우리가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렌츠의 법칙.
자, 유도 전류의 방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나요? 유도 전류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나요? 이거를 우리가 렌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렌츠의 법칙. 인력과 청력을 이용하여 잘 따져주는 연습하셔야 되겠고, 자, 유도 전류의 방향은 선택할 수 있다면 이제 유도 전류의 세기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유도 전류의 세기를 판단하는 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압이 결정하는 겁니다. 전압과 저항이 같이 결정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 얘는 오메 법칙이 판단해 줄 거니까 우리는 얘만 만들어주면 되겠고, 얘를 만들어주는 게 패러데이 법칙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패러데이 법칙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가진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에너지를 쓸수록 됩니다. 많이 쓸수록 유리합니다. 라는 거야. 빨리빨리 움직이란 얘기예요? 천천히 움직이란 얘기예요? 빨리빨리 움직이란 얘기예요. 빨리빨리. 그럼 시간값은 작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시간값이 클수록 유리한 거예요? 빨리빨리. 빠르다. 빠르다라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조금 걸린다. 조금 걸린다. 그러면 T값이 작다, 크다. T값이 작다. 작을수록 에너지는 많이 넘어간다, 조금 넘어간다? 많이 넘어간다. 에너지는 많이 넘어가는데 시간값은 작다. 비례다, 반비례다? 시간은 작은데 에너지는 많이 넘어간다.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야. 그러니까 분모에 쓴다, 분자에 쓴다. 분모에 쓴다. 그래서 델타 T라고 쓸 텐데 시간적 개념은 분모로 들어갑니다. 저는 델타 이런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그냥 시간이 흘러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T라고 쓰셔도 돼요, 그냥. 근데 이제 이런 표기가 좀 있어서 그래요. 요것만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개뜬금없이. 그냥 T라고 쓰면요. 어떤 조금 의미적 충돌이 생길 수 있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 3초 동안 어떤 작업을 했어요. 그럼 내가 3초 동안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 거야. 3초 동안. 그러면 내가 3초 동안이라 그래서 T라고 쓰고요. 이 T값에 3을 넣었어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표기적 의미로 봤을 때 T는 3이다 라고 써버리면요. 그냥 3초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는 3이에요 라고 쓰면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면 시계가 가고 있다가 3초인 순간을 가리키는 상황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야. 오해가 아니라 근데 이게 진실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T라고 쓰고 저는 여기서 쓴 3초가요 3초인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3초 동안을 말한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할 수 있다면 그냥 T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표기적으로 이제 약속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델타 T가 3이다 라는 말은 6초에서 9초가 됐든 10초에서 13초가 됐든 21초에서 24초가 됐든 3초 동안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 데이터가 시간이 몇 초인지는 관심이 없고 3초 동안을 의미하게 되니까. 그래서 델타 T라고 붙여주는 것이지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파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을 할 겁니다. 이 파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부터 다시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10분만 참으세요. 10분만. 파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였는지 기억하죠? 다발, 그 자기력선의 수많은 가닥가닥들을 파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델타 파이라고 하면 그 가닥의 수가 변했다는 거죠. 그 다발의 수가 변했다는 거야. 근데 여기 이미지로 조금 와닿지 않으니까 얘를 모양을 이렇게 바꿔 써버릴 거다 이 말이야. 델타 B, 저기 촘촘아. B는 S분의 파이니까 파이는 S 넘어간 BS. 맞죠? 파이는 BS. 그럼 이제 여기에서 B랑 S랑 곱한 값이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맞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번 단원에서 일반적으로는
코일의 S, 이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코일의 면적. 코일의 면적이 있으면 이 코일의 면적이 있고 자석이 다가오거나 자석이 멀어져. 그러면 이 코일의 면적이 막 오므라들었다 쪼그라들었다 커졌다 말이야. 아,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S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니까 S 때문에 델타가 붙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델타가 붙는다? B 때문에 델타 붙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델타 BS로 바꿔서 쓸 거다 이 말이지. 그러면 뭐 S의 면적이니까 그렇다 치고 B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였냐? 얼마나 촘촘하냐에 대한 의미였단 말이야. 자기력선이 얼마나 촘촘했냐. 그러면 델타 B라는 얘기는 촘촘함이 변했다는 얘기죠. 그죠? 촘촘함이 변했다는 얘기인데 촘촘함이 변하려면 자석이 움직이면 촘촘하면 알아서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석 주변이 촘촘하죠? 맞아요? 자석 주변이 촘촘하고 자석 근처는 좀 안 촘촘하니까 여기에 코일이 있었냐 여기에 코일이 있었냐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자석이 가까워지든 코일이 가까워지든 어찌됐건 뭐 서로 가까워지는 거니까 자석이 있었으면 여기가 촘촘하고 여긴 좀 덜 촘촘한데 내가 코일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요 정도의 촘촘함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내가 미안합니다. 말을 자꾸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촘촘함을 수치로 표현 못 해주기 때문에 말로밖에 못해요. 지금은 자석이 있고 여기 코일이 있으면 이미지를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S극이든 N극이든 이쪽은 촘촘하고 여긴 좀 덜 촘촘합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 코일이 있었는데 가까이 가져가면 촘촘해진다. 멀리 가면 안 촘촘해지잖아요. 얘 보세요. 얘 촘촘해지고 안 촘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촘촘함과 이때의 촘촘함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안타까운 건 우리는 그걸 계산을 못 한다고요. 지금 그 촘촘함을 계산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촘촘함이 변한다라는 건 코일과 자석이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얘기입니다. 더 촘촘해질 수도 있고 덜 촘촘해질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더 촘촘해지면 더 촘촘해지는 만큼 변한 거고 덜 촘촘해졌다면 덜 촘촘해진 만큼 변한 거니까. 이때의 촘촘함이 10이고 이때의 촘촘함이 50이었다면 이 촘촘함을 왜 10이라고 표현하고 왜 50이라고 표현하는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어찌됐건 그 정도로 하면 델타 B는 몇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10, 50, 10, 50, 10, 50 얼마 들어가면 돼요? 40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40을 절대 계산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의미적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델타 파이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델타 파이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의미는 결국은 이렇게 바뀔 거예요. 델타에서 델타 B 곱하기 면적 S 빼서 생각할 겁니다. 면적 S 빼서 생각할 거고요. 여기 앞에는 N이라고 해서 요건 자연수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말하는 건데 코일의 담긴 수. 그러니까 아까 여기 막 담겨있던 거 있잖아요. 얘가 혼자냐, 둘이냐, 셋이냐, 넷이냐. 근데 여러분들이 책 보면서 문제 풀어보면 느낌이 오겠지만 물리 1에서는 저 N이라고 하는 값어치가 100문제 중 99문제는 한 바퀴야. 100문제 중 99문제는 한 바퀴야. 걱정하지 마. 저 N값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거의 없어.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말고 그냥 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데 이것도 걱정하지 마. 왜 그러냐면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대학교를 가서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되게 예민해요. 알겠죠? 대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저걸 계산을 하면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은 천지 차이죠. 180도 차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물리 1에서는 무조건 크기밖에 못 물어봐. 크기. 그러니까 다 절대값 쓰고 나올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오리지널 시계는 나중에 우리가 수치적으로 데이터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지만, 그리고 그 마이너스가 붙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어찌됐건 크기 볼 거야, 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요 시나리오 안에서 판단하시는 거고, 요것이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얘가. 요만큼이 패러데이 법칙.
요만큼이. 자, 여기까지 일단 듣느라고 고생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116페이지부터 그림 하나하나씩 매칭할 건데, 자, 116페이지에서 보게 되면 맨 위에 있는 그림 3개를 보시면, 자, 가운데 있는 그림 보세요. 사람이 잡고 안 흔들었죠? 그러면 사람 에너지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안 썼죠? 그러니까 에너지 전달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반응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런데 N극이 가까워질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는데, 가까워지려면 여러분 인력 청력, 호이라고. 가까워져요? 그러면 청력이야. 밀어내야 돼. 청력. 자, 멀어져요? 그러면 가지 마라 인력. 그러니까 유도되는 자기장의 방향과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 눈금의 바늘이 반대편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자, 맨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N극이 좀 멀리 있을 때랑 N극이 좀 코일하고 가까울 때랑 있죠. 그 N극이 멀 때의 촘촘함과 N극이 가까워 있을 때의 촘촘함의 차이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촘촘함을 이미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코일 입장에서 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조금 듬성듬성하고 조금 가까이 있으면 촘촘하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서 자기력 선의 변화도 생기는 것이죠. 라는 걸 표현해주고 싶은 거다. 자, 117페이지 아래 보면 패러데이 법칙이 짠 하고 쓰여져 있어요. 패러데이 법칙.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이렇게 써주죠. 오른쪽에 는 하나 해갖고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b 곱하기 s로 바꿔주세요. 그 식에다가 델타 b 곱하기 s 요 모양을 하나 더 입력해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물리 1에서는 현실적으로 이 파이값 자체 계산이 잘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거예요. 문제 풀면서 좀 느낌이 오겠죠? 자, 렌츠의 법칙에서 118페이지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중간에 있는 그림 보게 되면요. 그 위에 박스 좀 볼게요, 잠깐. 1 렌츠 법칙에서 그 아래 이제 네모 박스 하나 있는데, 도선으로 이루어진 닫힌 회로. 그러니까 이 닫힌 회로라고 하는 거는 또 의미적으로는 중요하지만, 뭐 물리 1에서 안 닫혀 있는 회로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자, 이 닫힌 회로라는 건 전선이 어찌됐건 다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리면 안 돼요. 자, 이어져 있는 도선에서 전류가 이제 흐를 때 어떤 방향으로 흐르냐면, 자기 선속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밑줄 쳐볼래요? 자기 선속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여기서 말하는 자기 선속의 다발을 말하는 거고요. 이 자기 선속을 방해하는 방향. 이거. 얘가 방해라는 뜻이에요. 요 마이너스가. 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방해라는 뜻이야. 방해. 그러니까 나는 오려고 하는데 너는 오지 말라고 이 짓거리 한다. 나는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말라고 이 짓거리 한다. 라는 그 방해라는 의미다.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여러분 119페이지에 그 위에 있는 그림 4가지는 100% 마스터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100% 아주 빠르게 하셔야 돼요. 빠르게.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제 가장 좀 현실적인 문항에서 보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문제들이 이제 자꾸 나오냐면, 굉장히 귀찮은 문제인데, 자, 요쪽에 자기장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B라는 자기장의 영역에 이 정도의 면적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이냐면,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그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막대자석 N극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 N극은 자기력선이 나가는 방향이에요. 맞죠? 나가는 방향이잖아요. 나가는 방향이니까 여기서 요 네모 면적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요 면적을 뚫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X표 쳐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뭐 자석에서부터 특정 거리 떨어져 있을 텐데, 그 특정 거리 떨어져 있는 요 영역에 촘촘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촘촘함을 B라고 그냥 표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저 따위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저 따위의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게 뭔 상황이지? 이렇게. 자, 124페이지에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124페이지에 가해서 균일한 자기장이 갖고 동그라미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그죠? 그 네모, 뭐 초록색 네모 위에다 XXXXX 해놨잖아. 그지?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렇게. 이거.
그럼 이 그림은 도대체 왜 탄생했느냐? 그러니까 이따위로 탄생했다 이 말이야. 이렇게 탄생했구나.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꼭 이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상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이번에는 여기가 2B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더 촘촘하게 이렇게 막 그려져 있을 거예요. 맞죠? 더 촘촘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 여기 N극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N극이 또 붙어 있는데 이 자석하고 있는데 얘도 이렇게 있는데 뭐 상황은 여러 개 되겠죠. 이 자석보다 이 자석이 2배 센 자석이었을 수도 있고 알겠죠? 뭐 2배 셌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살짝 여기 가까이 붙은 거야 이렇게. 살짝 가까이 붙어서 더 촘촘한 곳으로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일지는 몰라요. 어떤 상황일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의 영역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똑같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석을 좀 더 강한 걸로 썼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자석이 좀 더 세지면 자기력선이 많아지니까 더 촘촘해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까 생각해 보시면 되고 우리 그 124페이지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거 뜬금없이 그거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자, 이렇게 네모 영역이 있는데요. 이 네모 영역에 이렇게 동그란 코일 하나를 설치를 해놨대요. 그런데 이 영역에 자기장을 그래프로 표현해줬어요. 근데 자기장이 처음에는 0이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코일이 있는데 자석하고 너무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장이 0이라는 건 촘촘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촘촘함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는요. 자석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석하고 매칭을 굳이 해보면.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석 N극이 이렇게 있었다. N극이든 S극이든 어쨌든 뭔가 있었다. 그럼 자기력선이 이렇게 퍼져나갔을 텐데 선생님은 코일이 되게 멀리 있었던 거죠. 이렇게 멀리. 그러니까 촘촘함의 의미가 별로 없는 어떤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코일이 자석에게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촘촘함이 막 늘어날 거 아니에요. 촘촘 인정?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생길 거라고. 따당 이렇게 생긴다. 증가해. 그래서 다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다시 얘네 둘이 멀어진다. 멀어지고. 쭉 멀어지는 거야. 아니,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가까워지고 있을 때는 인력이 생기겠어? 청력이 생기겠어? 청력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청력이 생기는 방향을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여기로 쭉 자기장이 세진다라는, 그냥 막연하게 자기장이 세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고 있구나, 다가오고 있구나. 그럼 청력이 생기겠네. 근데 여러분, 내가 여기다 X 표시를 해놨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칠판 뒤에 N극이 있었겠어요? 칠판 앞에 N극이 있었겠어요? 코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칠판 앞에 N극이 있어요. N극이 이렇게 있어야 자기력선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뚫고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아니면은 코일은 가만히 있어서 자석을 이렇게 가까이 가고 자석을 멀리 하는 것도 상관이 없죠. 이건 뭐 같은 맥락이니까. 그럼 이렇게 가까이 가면 청력이 생겨야 되니까. 청력이 생기려면 이 자체적으로는 자기력선이 N극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유도 전류 방향이 시계 반지가 자기력선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혼자. 유도할 때. 빨리, 여러분, 오른손 빨리빨리 해봐야 돼. 이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시계 반시계? 이렇게. 반시계로 전류가 흘러야 이렇게 청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생각의 작업을 빨리 하셔야 돼요. 이 생각의 작업. 훈련이야, 이건 훈련. 그런 느낌. 방향 판단하는 거 알겠죠? 방향 이렇게 판단해요.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그래프가 나오면 숨은 의미가 2개씩 들어있어요. 항상. 알겠죠? 여러분, 그래프라고 하는 건 함수잖아요. 그래프라는 건 함수예요. X축에 의한 인풋 데이터와 그의 데이터에 의한 Y축에 대한 어떤 함수, 아니면 그에 의해서 또 만들어지는 어떤 숨은 의미들. 넓이와 기울기잖아요. 둘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을 수 있지만 둘 중에 하나는 보려고 노력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울기 단위가 어떻게 될 거예요? 단위 말고요. 단위 신경 쓰지 말고 기울기. 여기가 시간.
여러분, 여기 우리 수학 시간 x축 하면은, 여기 기울기 따질 때 여기를 x분의 y라 그래요? 기울기 따질 수학 시간에 우리 처음 우리 중학교 때 수학할 때 x축, y축이라고 하면은 기울기는 뭐분의 뭐라고 돼요? x, 그렇죠. x 증가면 y 증가. 즉,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해요. 그럼 봐봐요. 델타 뭐분의? 델타 t분의 델타 b. 델타 t분의 델타 b. 델타 t분의 델타 b. 근데 면적은 어차피 고정. 델타 t분의 델타 b. 면적은 고정. 면적은 고정인데 델타 t분의 델타 b가 있으니까 델타 t분의 델타 b는 무엇을 의미하고? 기울기를 의미하고. 기울기 일정이에요, 안 일정이에요? 여기 일정, 여기 말고 여기 일정하잖아요. 그럼 여기 면적 S 일정이 안 일정이에요? 일정하잖아. 뭐야? 얘 일정하네. 뭐야? 얘도 일정하네. 이 새끼 뭐야? 한 바퀴. 어차피 이거 다 어떻게 돼? 일정이 안 일정해. 다 일정해. 그럼 이거 일정이 안 일정해. 다 일정해. 그 저항 일정이 안 일정해. 일정해. 왜냐면 저항 바뀌는 거 없어. 저항이 뭘 보고 저항이라고 하냐면 이 코일 자체가 저항이야. 알았죠? 이 코일 자체가 저항이란 말이야. 얘도 일정해. 그럼 전류 일정이 안 일정해. 일정해.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장이 증가해. 야, 유도 전류가 일정하니 안 일정하니? 유도 전류가 증가하니? 일정하니? 감소하니? 전류의 세기가. 그러면은 기울기 일정해. 일정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논리 과정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학생들 뭐라 그러겠냐? 100명 중 90명이 뭐라 그랬니? 증가해. 왜 증가하는데? 증가하니까요. 나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런 학생들한테. 논리가 엉망이니까. 알려줬는데도 논리 과정을 펼치지 못하면 이과정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이과정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다른 길을 찾아. 첫 시간 강의를 꼭 들어봐. 여러분 나중에. 선생님 첫 시간에 10분 동안 떠들면서 뭐런 얘기를 했냐면 과학은, 물리는 근거에 의한 추측을 하는 것이지 상상에 의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상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 여기가 이렇게 증가하니까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너희들의 망상.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알겠죠? 얘가 일정해? 기울기가 일정해? 기울기가 뭐야? 델타 t분의 델타 b. 델타 t분의 델타 b가 뭐야? 패러데이 법칙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근거 따라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시간이고 B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증가하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지. 그렇게 되면 전류가 증가하는 거야.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건 얘가 증가한다는 거니까 얘가 증가한다는 거니까 얘가 증가한다는 거니까 얘가 증가하는 거지. 이 논리 과정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방향 한번 세게 한다. 방향 한번 세게 한다. 렌츠의 법칙, 패러데이 법칙. 렌츠의 법칙, 패러데이 법칙. 방향 한번 세게 한다. 이제부터 그 연습만 하는 거야. 이제부터 그거 계속 연습만 하시면 돼. 힘들다. 자,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랑 디테일한 작업 몇 가지를 해 나가게 될 겁니다. 자, 내용은 이게 다야. 내용은 이게 다고요. 문제 속에서 몇 가지의 디테일을 좀 조정을 해야 돼. 그 디테일을 같이 조정하면서 이번 단원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 번호만 싹 다 먼저 체크할게요. 자, 128페이지. 여기는 뭐 다 풀어야 됩니다. 1, 2, 3, 4, 5. 자, 그 다음에 129페이지에 이제 6번, 8번. 8번에 별표 좀 쳐놓으세요. 8번은 꼭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자, 뭐 130페이지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뭐 자율이겠지만 뭐 어차피 뭐 1번, 2번 뭐 다 중요해. 3번, 5번, 6번. 뭐 요 정도는 꼭 풀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요 정도는 꼭 풀어보시길 권장드리고 좋아요. 자, 일단은 요만큼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128페이지에
뭐 1번하고 2번 정도는 지금 빠르게 좀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풀고 쉬세요, 풀고.